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7년 전 오늘입니다. YTN 라디오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7년이었고요.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은요, 뭐니 해도 청취자분들이 없었으면은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YTN FM 개국 7주년 축하받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7주년 축하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YTN FM 개국 7주년 기념 문자쇼 문자 100일장입니다. 문자 100일장의 주제는요. 바로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다를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나에게 YTN 라디오가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7주년이니까요. 7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릴게요. YTN 라디오란 생활정보충전소다. 7자죠. 또 YTN 라디오는 사랑같이 설렌다. 내게 필요한 상식이다.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냐. FM 저희 94.5 맞춰주고 계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에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선물은 산지 직송입니다.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또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 제로, 세균 제로, 포 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 제로,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봄특집, 저희 개편특집으로 마련하고 있죠.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은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을요. 4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가구, 조명, 조경, 사인, 전원주택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 사람은 강한 바람, 한 사람은 약한 바람을 원하세요? 그럼 에어컨을 따로따로 켜세요.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오늘의 증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설릉역 지점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빠졌죠? 네, 한동안 목요일 날 좀 잘한다 싶었는데 그러게요. 오늘 역시 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시장은 2127.17 마이너스 15.4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689.01 마이너스 6.6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에서 기관은 모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거래소보다 더 많이 팔면서 700억대 매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로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이러면은 지금 5거래일째 내린 거 아닌가요? 네, 뭐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예. 안 그래도 주 초반부터 약간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담감이 있다 싶었는데 네. 여지없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징이 그동안 좀
수출주들, 민감주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었던 내수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뭐 거의 안 가던 종목들까지 다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너무 과하게 종목들을 골라내서 안 간 종목들 많이 올리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 좀 본다라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을 좀 면치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면서 뭐 해운주들도 좀 소폭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 특히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했었던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동안 중국이라는 이슈 하나로 혼연일체가 돼서 올랐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중국 관련 뭐 의류 관련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랬고요. 제약, 뭐 바이오 헬스케어도 내수주에서 톡톡하게 올랐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내추럴 엔도텍 사건 이후에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또는 뭐 5월달 들어서 발표되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네. 상당히 되돌려지면서 급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소폭 샀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코스닥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하나요? 코스닥은 역시 좀 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그런 리스크. 특히 또 4월 달에는 대체로 실적 발표가 거래소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5월 달에는 코스닥이랑 예. 중소형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한참 올랐는데 실적이 혹시라도 안 나올 거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본전이겠죠. 왜냐하면 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나타났고요. 특히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뭐 시각청 발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짜가 혼입되어 있다라는 예. 그런 뭐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관련주들한테 더 안 좋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좀 잘 간다 싶어서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내일 이후의 장세 뭐 어떤 식으로 들여다봐야지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수가 지금 2,127포인트예요. 예. 이 정도 수준이면 일단 지난번 어저께도 좀 조정을 받아서 바닥을 찍었던 부분에 가깝습니다. 다만 지금 종목들을 대체로 보시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 선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보시면 대체로 21선 내지는 61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수는 아직까지 21선까지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여기서 계속 버티면서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얼른 내려가서 찍고 올라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수는 5월 달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종목들은 선조정을 먼저 받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있어서 좀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터무니없이 오른 종목들은 좀 네.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이 실적 발표와 함께 5월 달에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산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소란스러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바로 나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경제 뉴스를 전해주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뉴스를 뽑아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까 전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네. 백수호 진실 공방 이걸 좀 뽑아왔는데 지난 22일에 이 한국소비자원이 네. 시중에 판매되는 이 백수호 제품에 가짜 백수호 원료인 이여부 피소가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해서 코스닥 시장 전체가 아주 일주일 동안 들썩였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 예. 그런데 국내 1위 백수호 회사인 이 내추럴 엔터텍은 그동안 우리는 그런 적 한 적 없다. 우리는 이여부 피소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기들도 이 내추럴 엔더텍이 보관 중인 이 백수호 원료를 검사해 봤더니 네. 역시 이여부 피소가 검출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들어있다고 조사 결과 나올 텐데 아니라고 주장한 회사는 뭘까요? 그러게요. 물론 여기서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해요. 네, 하여튼 검출은 됐다 이런 네. 건데 아시다시피 이여부 피소가 이 백수호하고 겉보기는 거의 비슷해도 간독성 같은 이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백수호 제품이 갱년기 여성들의
좋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내추럴 엔터텍이 뭐 코스닥의 대표 주식이 됐었는데 그렇죠. 신뢰에 아주 치명타를 이번에 입게 됐고요.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일단 제품을 회수해서 폐기해라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물론 뭐 아직은 법적인 공방이 더 있을 건 같은데 네. 이번 이 백수호 논란이 지금 코스닥 시장 전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좀 걱정인데요.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피까지도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잖아요. 바이오가 특히 좋았죠. 맞아요. 그래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도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는데 이번 이 논란으로 코스닥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조금 네.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백수호를 드신 분들은 또 갱년기 여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2번 아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간밤에 보니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졌더라고요. 쇼크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뭐 미국 경제 워낙 뭐 우리나라에 영향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지금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지금 예. 성장이 멈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정도인데 지난 4분기에는 2.2%였으니까 갑자기 많이 줄어든 거예요. 미국 상무부가 설명한 걸 보니까 네. 2, 3월에는 한파가 좀 있었고 또 서부 항만의 그 파업 영향도 있었다. 또 달러 강세로 미국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GDP 증가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네. 한파라든가 뭐 파업은 뭐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분석한 부분은 꽤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네. 미국이 만약에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 이 달러 값이 더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합리적 확신이 들 때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놨잖아요. 예, 얘기를 그래서 했죠. 앞으로도 만약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온다면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도 지금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는 거라서 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아무튼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낮춰야 돼요, 금리?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최대 변수가 좀 미뤄진다는데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그러면서 엔화값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정말 안 좋은 타격이 많이 오고 있죠.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좀 골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최근에 피치가 일본의 그 국가신용등급 A+에서 A로 낮췄잖아요. 네. 작년 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다시 등급을 낮춘 건데 어느새 지금 일본의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까지 됐는데요.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일본의 부채가 일본 GDP의 지금 3배가 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네. 2배 정도일 것 같아요. 이 3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국가부도 얘기가 나오는 이 그리스의 부채 비율도 일본보다 낮은 한 2.6배 정도니까 네. 일본의 이 국가부채 문제가 세계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원래 일본의 전략은 일단 좀 돈 좀 풀고 경기 부양 많이 해서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그때 좀 세금 더 걷어서 부채를 메워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4월에 그 소비세를 한번 인상했었는데 이 좋아지던 일본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는 반응을 보이니까 작년에 소비세 원래 한 번 더 인상하려고 했던 계획도 그랬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내후년으로 소비세 인상을 밀어놨는데 이건 마치 그 사장님이 월급 올려준다 이런 말만 믿고 이 신용카드로 집에 쇼파도 바꾸고 이것저것 다 긁어놨는데 네. 갑자기 사장님이 사정이 급해져서 월급 나중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네.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뭐 물건을 샀으니까 집안 살림은 풍족을 해줬는데 네. 뒤로 카드빚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심혈을 기울인 비유죠. 네, 네, 마찬가지로 잘 들어옵니다. 예. 네, 일본의 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뒤편에서 일본의 부채도 이렇게 계속 쌓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말씀하신 대로 꽤 영향이 미칩니다. 이게 일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니까 일본의 엔화값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많이 그러면 떨어졌죠.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만큼 악영향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중국 관광객들도 이 엔화값이 싸다고 우리나라 대신 일본으로 가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졌으니까 예. 우리한테는 참 하여튼 이래저래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아베 총리도 그렇고 참 일본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깝긴 한데 참 고민이 많은 나라죠. 네. 제가 제일 모르는 부분을 뽑아오셨군요. 스포츠 분야. 네, 메이웨더가 누군지 모르고 제가 파크야오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권투 시합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네. 저 빼고. 경제 효과도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 예.
진짜 권투 경기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진 게 정말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관심들이 많던데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번 주 그 일요일 12시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네. 두 명의 이 권투 시합이 열리는데 일단 그 등장하는 선수들은 미국의 메이웨더라는 선수인데 네. 47전 전승에 26KO승. 무패 참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아버지도 이 권투 선수였고요. 삼촌도 트레이너여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인물이에요. 네. 반대로 이 필리핀의 파퀴아오는 네. 빈민가 출신이거든요. 오. 원래 아주 신앙심이 깊어서 신부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 네. 학비가 없어서 결국은 이 권투를 시작한 그런 인물입니다. 드라마틱한데요. 그렇죠. 예. 이 플라이급부터 이 체중을 늘려서 라이트 미들급까지 무려 8체급을 석권한 참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긴 거고요. 이들이 시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생기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전료가 예. 이번 시합의 대전료가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료가요? 3분 12라운드 경기니까 예. 1초에 1억 원이 넘는 그런 경기가 되는 겁니다. 와. 이 경기표가 60초 만에 이번에 매진이 됐고요. 네. 링 주변의 이 좌석 안표 가격이 지금 2억 원을 달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진짜요?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 네. 이 파키아오가 이게 필리핀의 아주 서민적인 영웅인데 네. 트렁크 광고 금액도 24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렁크란 그 반바지죠. 반바지를 얘기하는 이 거죠? 6개 필리핀 기업이 지금 오. 광고주로 나섰는데요. 예.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바지를 입은 사나이다. 네. 일각에서는 반바지였으니까 이 정도지 긴 바지였으면 어떻게 바지였으면 했느냐 어떡하냐. 뭐 이런 농담도 있던데. 누가 농담했을지도 짐작이 가네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네. 연휴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해리의 숙취 해소 상쾌한 회식하기 전에 찍고 친구들과 달리기 전에 찍고 숙취 이제 상쾌한으로 찢어라 간편한 환타입이라 주머니에 쏙 찢으면 상쾌한 상쾌한 음주 전에 꼭 챙겨 장그래 왜 그래? 아직도 안 풀립니다. 헛개수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100% 국산 헛개수를 챙겨. 그 다음날 갈증 해소엔 컨디션이 만든 신의 한 수. 컨디션 헛개수. 갈증이 그냥 확 풀리네. 오늘도 챙길까요?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YTN 라디오 오늘 7번째 생일입니다. YTN FM 개국 7주년 기념 문자 수쇼를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101장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다. 정의를 7글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8181님 YTN 라디오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오, 8450님, YTN 라디오는 시사 근육 단백질이다. 오, 이것도 재밌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산지 직송, 정성이 담겨 있는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와 또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립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생생경제 2부에서는 지금 중국도 노동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 명동이 또 바빠질 것 같은데요. 명동에 있는 화장품 업체에 한번 저희 매장을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고요. 또 우리 경제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교육 특화로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집을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학생이니까 이왕이면 깨끗한 동네에서 살려고 왔어요. 프로그램도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 영어 학습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왔어요. 집 구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지. 초중고가 옆에 있고 근접해 있고 그리고 지하철 멀지 않고요. 근거리에 문화센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집 구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분양가 비싼 거죠?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 교육특화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육특화 아파트 보시기에 좀 수요자들 반응은 좀 어때요?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그리고 성인반 각각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2년간 입주자에게 무료로 교육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만 있다가 이쪽 경기 북부 지역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소비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별동학습관이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효과를 기대해 볼 만도 한 것 같아요. 이 특색을 주는 만큼 분양가 상승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때요?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분양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평당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평당 가격이 850에서 860 선에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맞춤형 아파트, 특화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꼭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 특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동 학습관을 2층으로 같이 함께 입주한다는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체계 시스템이 앞으로 운영될 건지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교육 특화로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 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 인터뷰는요. 노동절 맞아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중국의 4대 연휴 중 하나가 바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휴가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정말 중국인답게 화끈하게 노는데 이 노동절 맞아서 유통업계가 분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요. 백화점, 호텔, 또 화장품 매장, 각 업체들이 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각종 행사, 이벤트를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쓰고 가는 돈들 상당히 많고 우리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들이 요즘 에너값 떨어진다고 일본 간다고 하는데 일본 안 가고 계속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또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데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매장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점장님이 연결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바쁘신가요? 어떠세요 요즘에?
예. 늘 바쁘긴 한데 요즘은 네. 특히나 이맘때가 되면 준비할 게 좀 많고 해서요. 아, 바쁩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거죠? 네네. 네.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간단한 중국어도 좀 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예. 좀 간단한 중국어는 물론이고 일단 네. 어느 정도 하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뭐 정말 휴가니까 많이 올 텐데 어떤 준비들 좀 하고 계신가요? 우선 중국인 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그 과자 안에 그 행운의 메시지가 담긴 포춘 쿠키 100% 당첨 행사라든가 아, 예. 그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예. 스타 메이크업을 해주는 행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 포춘 쿠키 행사에 그 당첨된 고객들한테 뭐 예를 들면 산양유 크림이라든가 골드 마스크 저희 브랜드에 좀 인기 있는 제품 같은 걸 드리고 있어요.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겠는데요? 네네. 예. 화장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혹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나라 쇼핑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밀려나는 건 아니죠? 그러지 않도록 많이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네, 물론이죠. 네. 중국 분들은 그러면은 오셔서 화장품을 어떤 것들을 많이 사나요? 글쎄요, 그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로는 그 기존에는 스네일 크림이라든가 스네일 겔 마스크 등 스네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예, 크림 뭐 이런 최근에는- 제품들. 예. 네네네. 최근에는 그 피부의 그 근본적인 건강이나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기능성 예. 제품들도 많이 사가는군요. 예. 보면은 이게 그 시트팩이라고 하나요? 이게 낱장으로 네네. 되어 있는 팩도 중국인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큰 걸 가져가시던데 한 번에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사가세요? 그 금액별로 이제 봤을 때는 보통 한 고객당 5, 6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요. 네. 이제 지인들의 선물까지 준비하는 경우는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 예. 이제 예를 들면 마스크의 경우 보통 20에서 한 60장 정도 보통 이렇게 사가시는 네. 경우라면 예. 이런 경우에는 한 200장에서 한 300장 정도 한꺼번에 구매하신 경우가 이제 있는 무겁겠네요. 네네. 예, 뭐 이번 노동절 연휴에 또 중국인 손님들 많이 맞으시고 매출도 많이 올라서 좀 더 기분 좋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동의 화장품 매장과 현장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어서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번 노동절 연휴만 해서는 또 얼마나 많이 올까요? 예, 일단 요커들의 노동절 방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앞서서 네. 말씀하셨듯이 최근의 방한 추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최근 요커들의 방한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에 전체 한국을 찾은 방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약 16.6% 증가한 1,420만 명 수준인데요. 네. 이 중에 중국인들은 예. 전년 대비 한 41% 증가한 610만 명으로 전체 방한 관광객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 1사분기에 방한 요커 규모가 약 1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를 했는데 네. 이 같은 증가 추세로 밀어볼 때 올해 노동절에도 요커 방문 추세는 이와 같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추산을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번 중국 노동절을 맞이해서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한 1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군요. 근데 또 이분들이 손도 크셔가지고 소비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작년인가요? 작년 기준인 것 같은데 요커가 창출한 뭐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우리나라 뭐 자동차 한 대 값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경제적인 효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커들은 한국에 방문한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말씀하신 대로 지출 금액이 월등하게 높은데요. 네. 2013년에 조사에 의하면 전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1인당 약 1,650달러 정도를 쓰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인들은 이 1인당 지출 규모가 약 2,270달러로 월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되는군요. 예. 이런 요커들의 높은 소비 성향이나 전체 방한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약 43%라는 비중으로 비춰볼 때 다른 어떤 국가 관광객들보다도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예,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요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7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규모는 한국의 연간 GDP가 약 1,400조 원 규모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연간 GDP 약 0.5%를 요커라는 단위 집단 하나가 창출하고 있는 셈이죠. 엄청난데요. 산업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뭐 상권도 변했을 거고 산업도 변화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눈에 띄나요? 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한다는 거는 소비 성향이 높은 새로운 소비자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따라서 국내 내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 등 관광산업과 직결되는 산업에서 네.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관광의 주된 목적으로 쇼핑을 꼽고 있는데 네. 여행객들의 1인당 지출 경비를 봤을 때 중국은 총 경비 약 56%를 쇼핑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는 전체 방한 관광객이 총 여행 경비 약 44%, 일본 관광객은 약 37%를 쇼핑에 쓰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단 전체 지출 규모 자체도 크고 네. 그중에 쇼핑 지출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커들이 한국 관광지에 얼마나 쇼핑에 집중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특히 최근 한국 및 한국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특히 화장품이랄지 액세서리 등의 한국 제품을 특히 중국 국내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요커의 방안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적으로 이 손님들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 가장 부족한 점으로 집계되고 있는 거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영어나 일본어와 대비하면 중국어를 쓸 수 있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중국어 안내 표기 대비 역시 영어 대비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요커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간 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저단가 중심의 여행 상품이 난립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실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백담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네, 코드는 바뀌었지만 빅데이터 경제 시간은 최재원 이사님이 나오십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주말이라고 하네요. 저 모르고 살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나면 5월 이제 연휴가 이제 쫙 이어지기도 할 텐데 네. 혹시 무슨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항상 이렇게 남들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저랑 비슷하세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그 시내 호텔 네. 1박 2일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애들은 좀 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주 좀 저렴하게 한번 지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뭐 한다고 하나요? SNS에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휴일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런데 5월 4일 날 그냥 임시 휴무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게 보면 1, 2, 3, 4, 5 이렇게 5일을 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들 고민은 이미 예약은 다 돼 있고 그렇죠. 사실 5일 동안 뭐 하나 이런 고민만 지금 다 쏟아내고 있어서 이 사실 쉬는 날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문화생활을 좀 많이 추구하려고 해요. 영화 보러 가나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많이 이제 휴가 때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멀리 가는 거는 이제 좀 사람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연휴에 영화를 많이 보는데 매년 네. 평균적으로 한 13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요. 언급량이. 또 올해는 이번 연휴는 또 특히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 예. 영화 때문에 지금 언급량이 지금 훨씬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 예매율을 보면 이제 역대 최고라고 하죠. 얼마나 돼요? 94.6%로 역대 최고 예매율을 보였고 개봉 전에 네. 지금 2주차에도 84.8% 예매율로 아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그 대세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전 이사님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네. 목요일 날 못 보고 금요일 날 부랴부랴 보셨어요? 금요일 예. 날 봤는데 네. 저녁에 봤거든요. 네. 목요일이 또 사람이 많았다고 하지만 또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더 사람이 많았고 저는 또 이렇게 영화관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좋은 영화관에서 예. 4D를 좀 보니까 영화보다도 다른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4D로 보면 좋나요? 좀 비싼 느낌이 나요. 네, 4D가.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폭발적인 반응들은 소셜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전히 이 예매율에 걸맞는 그런 반응은 SNS에서도 똑같이 이제 나오고요. 사실 이제 건수로만 치면 요새 이제 분노의 질주도 또 같이 네. 이제 경쟁하는 영화라고 예. 이제 볼 수 있는데 거의 한 3배 이상 건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 어벤져스 2는 또 뭐 워낙 개봉 전에도 관심이 많았던 네.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저희가 역대 영화 중에서도 이제 SNS 상에서도 지금 기록을 세우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걸렸다라는 지적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영화관에 정말 그냥 덤핑처럼 막 깔린 거죠. 영화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사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보면 네. 장르가 요새 예전에 이제 스릴러가 2011년도까지는 이제 스릴러 장르를 많이 좋아했었더라고요. 네.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근데 2012년부터는 액션이 1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액션 화려하고 뭔가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영화를 좀 찾는 게 있어요. 물론 여전히 이제 조용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제 재미로 찾는 영화 액션으로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저는 어벤져스는 작년에 불었던 이 우리 콜라보레이션의 열풍의 일환으로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모든 그런 다 영웅들 다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등장인물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네. 누구누구가 있나요? 일단 뭐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3명만 네.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인기 있는 게 아이언맨하고 해주시지. 예. 캡틴 아메리카, 그다음 헐크예요. 예. 근데 이제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많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 아이언맨하고 헐크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승부가 영화로 가려지나요?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언맨하고 헐크에 대한 그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인기가 제일 높은 게 아이언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단하다, 재밌다, 또 이제 또 화려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네. 이 헐크에 대해서는 이제 몸이 좋다, 크다, 아주 본능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또 심지어 네. 이제 찢어진 바지 신축성이 정말 좋네요. 이런 것도 참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인가요? 네, 저 예. 어렸을 때 헐크 그 뭐 찢어졌잖아요, 그냥. 보면서도 항상 네. 느꼈던 거지만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새 사람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바지에 대해서는. 바지에 대해서 저는 셔츠만 찢어지는 걸 생각을 했군요. 네. 예, 바지가 신축성이 좋군요. 근데 이번 편에 특히 이제 서울을 촬영해서 화제였는데 관객들이 인상 깊게 본 장면이나 뭐 서울에 대한 씬 이런 얘기는 어떤 게 나오나요?
뭐 이게 상암동, 영등포, 마포대교, 뭐 강남까지 이제 촬영 장소는 그렇게 그 당시 요란하게 촬영을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개봉 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개봉 후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실망이 좀 많았어요. 뭐 예상했던 것만큼의 그런 화면이 아니었다. 또 심지어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하철이 아닌데라는 편집을 잘못했나 보죠? 뭐 어쨌든 CG 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예.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만족감은 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게 조금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불만족이라기보다는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이런 예. 얘기들이 이제 좀 많았죠. 근데 감독이 뭐 삭제 장면에 대한 얘기도 했었다고요? 네, 뭐 그렇게 뭐 삭제 장면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끝나고 올라오는 그 엔딩 컷 말고 이제 쿠키 영상 같은 경우가 조금 네. 좀 특이했거든요. 예, 직접 보셔서 이거는 봐야지 알겠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관심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영화진흥위원회 그 어제자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어벤져스 그리고 그 밑에 2위작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던데. 이게 어쨌든 연휴 기간하고도 많이 겹쳤고요. 네. 사실 요새는 영화 제작할 때 이 국내 이 한국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중간고사 기간이라든지 방학 기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이제 그 스케줄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이 영화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이제 4D로도 볼 수 있고 뭐 2D, 3D 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또 이번에 워낙 예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4D로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4D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4D가 혹시 이렇게 의자도 뿌려요. 움직이고 그런 거죠? 예, 의자 움직이고 물 뿌리고 연기 나고. 저 그거 싫어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이제 4D로 봤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워낙 이번에 예매율이 높았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좌석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어벤져스 영화 뭐 언제 주로 보러 간다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저녁에 많이 보러 가는데 그 다음으로 의외로 아침 10시 이게 조조를 또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영화가 뭐 아침에 봐야 좋은 영화다라는 게 아니라 예매율이 높아가지고 그 예매를 못해서 이제 조조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표를 있는 걸로 나왔고요. 예. 어쨌든 요새는 영화가 그 저녁의 시간대 또 네. 이제 심야 시간대에서 하는 영화들이 좀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첫 차 시간 맞춰갖고 지하철하고 버스 첫 차 시간을 맞춰서 끝나게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 영화 보고 딱 끝나면서 첫 차 타고 집에 가고 네. 그런 거 이제 좀 즐긴다라는 데이트족들이 그런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최재훈 이사님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저도 사실 신조 같은 것 때문에 대학생 네. 아르바이트생 돈 주고 쓰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30개씩 받아서 할 정도로 이건 진짜 이 열정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몰라요. 그렇죠. 예.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네. 또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사실 보면. 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신조어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제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어벤져스는 누구랑 많이 보러 가는지 답을 알 것 같아요. 뭐 오빠라는 존재가 지금 뭐 어디든 지금 바쁘세요, 이분이. 영화도 같이 봐야 오빠가, 되고. 근데 이 오빠 중에서도 이제 조금 재밌는 분석이 우리 요 전전주였던 것 같은데 키덜트. 네. 예, 키덜트를 좋아하는 오빠들이 역시 이 매니아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그런 상품들도 이제 많이 더 영화 때문에 잘 팔리고 있고요. 이게 혹시 저 피규어 같은 걸로 좀 나왔나요? 다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지금 나와 있어서 그전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몇 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들 매출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주인공들 중에서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언맨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아이언맨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저랑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당황해서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라디오야 다행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표정을 숨길 수 있어서. 네. 그렇군요. 저 어벤져스를 못 봐서 이야기들을 더 제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걸 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오늘 이야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였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장그래, 왜 그래? 아직도 안 풀립니다. 헛개수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100% 국산 헛개수를 챙겨! 그 다음날 갈증 해소엔 컨디션이 만든 신의 한 수. 컨디션 헛개수. 갈증이 그냥 확 풀리네. 오늘도 챙길까요? 네, 생생경제 2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YTN 라디오의 7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YTN FM 개국 7주년 기념 문자쇼, 문자 100일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이렇게 그 문구를 올린다면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다. 여기에 대한 글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7주년이니까 7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7글자로 맞춰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시네요. 2089님, YTN 라디오는 보너스 같은 시간이다. 좋습니다. 6862님, 나의 인생의 동반자다. 예,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산지 직송 정성이 담겨있는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 유해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와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